8월 10일 비가 내린 여름이었어. 사람들이 왜 화가 났을까? 왜지?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인간적으로 살 권리였어. 인간답게 살 권리? 약간 인간적으로 사지 못했나 보다. 그 당시 사건의 배후에는 정부의 만행이 숨어 있었어. 만행? 무슨 만행? 바로 강제 집단 이주였어. 아, 너희들 광주 대단지가 어딘지 알아? 아니 광주 대단지면 광주광역시 말하는 건가?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수정구 중원구 이 일대야. 바로 여기? 이거 봐. 여기가 광주 대단지야. 시간은 흘러서 1960년대로 흘러가 1960년대 서울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주택난도 심해지고 무허가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됐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했지. 방법... 어떤 방법? 바로 서울시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서 이주민들을 그곳에 이주시킨다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했어. 이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의 시작점이야. 사실 그곳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 도로 교통이 좋지 않아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떨어졌고 워낙 산지도 많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밭농사를 위주로 생업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허허벌판 그 자체였던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런 곳에다가? 그곳이 대규모 주택단지 사업 계획의 부지로 선정된 이유가 뭘까? 부지가 좋았나? 아니야, 땅값이 쌌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맞아, 바로 돈 때문이었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면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이주할 땅이 필요해. 그랬을 때 정부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이 광주 대단지였던 거지. 이 주변의 땅은 절반 이상이 국유지였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저렴했다고 그래. 그래서 정부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한다고 홍보를 해. 그리고 사람들은 살 집을 준다는 말을 믿고 서약서에 사인을 하지. 다시는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겠다. 1969년 9월 청계천 주변 철거민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해. 당장에 필요한 이불 보따리랑 식기 도구를 싸들고 서울시가 준비한 트럭에 실려 이곳으로 오게 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자, 너희들 이사할 때 보통 집 보고 이사하잖아. 네. 맞아. 근데 여기는 집이 없어. 네? 집이 없다고요? 여기는 땅만 있어. 그럼 땅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땅에 금만 그어두고 사람들한테 알아서 집을 지으라고 했던 거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집을 지어. 이거 좀 대박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집을 지을 때까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잖아. 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한테 천막을 나눠줬다고 그래. 그런데 이 천막마저 부족해가지고 이 천막 안에 한 가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3가구, 그다음에 4가구까지도 여기에 살았다는 거야. 와, 말이 안 미친 되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서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그래. 어떤 말이었을까? 못 살겠다 이런. 맞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곳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가둬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국가가 어떻게 국민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 맞아. 당시 사람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고 그래. 근데 이주민들도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살 집을 생긴다는 희망으로 2년을 버텼대. 2년이나? 그럼 겨울은 또 어떻게 사신 거야?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1971년 봄이 됐어. 이때는 2번의 선거가 있었다고 그래. 첫 번째는 제7대 대통령 선거였고 두 번째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였지. 니네들 요즘에도 그렇지만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되지? 본인들 공약 같은 거 얘기하고 되면 뭐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렇지. 이 사람들한테 여기는 거의 표발, 보물 그 자체였던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홍보하다 보니까 투기 붐이 절정에 달하게 돼. 첫 번째,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한다. 두 번째, 입주하고 3년 뒤부터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세 번째,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한다.
집도 준다 그러고 공장 세워준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준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해. 다른 데서 철거된 이주민들까지 여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발표를 해. 무슨 말이야?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토지를 일시 상환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 있었던 분양가보다 최대 4배에서 8배까지 더 받겠다는 거지. 아니 이건 원래 약속이랑 너무 다른데요? 맞아. 게다가 토지 대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래. 제일 처음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데가 어딘 줄 알아? 아니요. 어디예요? 니네 여기 주변에 수정경찰서 혹시 아니? 네. 그 앞에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제일교회 앞마당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그러지. 그날은 원래 양택식 서울시장과 면담이 있었대. 1971년 8월 10일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성남 출장소 뒷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울시장은 오지 않았고 결국 그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토지 불화 가격 내려달라. 100원에 산 땅 만원에 파는 폭리를 하지 마라. 근데 이 시위가 폭동으로 기록이 된 거야. 지나가는 버스랑 트럭을 마구 뺏어 타고 성남 출장소 건물 한 동과 행정서류까지 모두 불태웠대.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휘둘렀다고까지 들었던 것 같아. 시위대가 무분별하게 폭행을 저지르고 서류랑 건물까지 불태워서 광주대단지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건 다 거짓말이야. 실제 차량 피해는 3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친 거는 10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출장소가 불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야. 왜냐면은 오후 7시가 되면은 공무원들이 와서 여기에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 너무 거짓말인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폭동 이렇게만 기록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시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곳을 성남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 같아. 맞아. 그들의 요구는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어.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성남시가 탄생하게 된 거야. 어때? 정말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서 일어난 일 같지 않아? 정말 상상지도 못한 곳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 지금은 또 엄청 발전된 곳이잖아. 근데 이런 곳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 특히 지금 나온 곳들은 우리한테 엄청 익숙한 곳이잖아. 특히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곳들인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게 사실 잘 안 믿기는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성남의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의 너희들은 어때? 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았더라면 성남의 정체성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남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것 같아. 삶의 터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성남에 태어나고 성남에 자랐잖아. 근데 이 삶의 터전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 맞아.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를 자랑스럽게 여기자.